안녕하세요. 옆지병입니다. 네, 옆지병이 유로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주린이분들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거 딱 질색이고 주는 떡만 받아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지병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유로방에 있는데 계속 손실 보고 있다. 네, 그런 분들도 옆지병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회비는 싸게 하고 있습니다. 회비 싸게 하고 있고 한 달씩 하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금요일날 9% 정도 수익을 냈고요. 요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9%, 6%, 3%또 9% 이렇게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아, 네, 뭐, 장이 또 폭락하고 전쟁이 터지고, 그래도, 네, 꾸준하게 그래도 수익을 냈죠? 네, 뭐, 네,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은, 네, 그래도 우리 회원님들한테 수익을 주기 위해서,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장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먹을거리도 예, 많이 이렇게 풍부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 먹을 게 없을 때도 이렇게 뭐 쥐어 짜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수익을 좀 내고 그랬는데, 네, 근데 요번에는, 뭐 에너지, 또, 뭐 곡물, 요런 거, 사료, 뭐 이런 종목들, 저도 하고 싶었어요. 저도 막 들어가면, 지금 들어가면 수익 나고, 또 우리 회원님들한테 좀 큰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너무나도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뭐, 빅텍 스페커, 한일단조, 뭐, 여러 가지 뭐, 중앙에너지, 이런 종목들, GSA 또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거 보셨죠? 올라갔다가 뚝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뭐, 물론 단타 치면은 또 뭐 수익 났었겠죠. 하지만은, 좀, 우리 회원님들 좀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수익 날 수 있게 하려고 일부러 안 했어요. 이런 종목은 일부러. 또, 또 이런 거 잘못하다가 물렸을 경우에는 뚝 떨어지게 되면은 그 손실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막 올라갈 때도 눈 감고 있었죠. 안 보고. 뭐 굳이 저런 종목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회원님들 2022년도 지금 이제 시작해서 이제 2월 달인데 12월 달 크리스마스까지 좀 목돈 좀 만지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물론 제가 또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회원님들 좀 이렇게 목돈 좀 만질 수 있게 옆지병이 최선을 다해서 12월 달까지 쭉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지방은 이제 종가 베팅 기술자고요. 이 종가 베팅으로 우리 유로 회원님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종가 베팅은 직장인분들한테 최적화된 그런 매매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후에 사서 다음날 아침에 팔고 있으니까 이 종가 베팅은 뭐 장이 개폭락하거나 전쟁이 나거나 이런 거 빼놓고는 보통 장에서는 아주 꾸준히 수익이 잘 나요. 그러니까 종가 베팅하면 역지병 이런 말이 도는 거겠죠. 그리고 장중매매, 요 장중매매는 성공확률이 8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요 장중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비중을 실어서 1%만 먹어도 좀 크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중매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킬하는 경우가 많죠. 요새 그죠? 이 장중매매도 옆지병 또 실력이 점점 날이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편안한 단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옆지병한테 오세요. 대부분 단타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거 해요? 막 급등해가지고 막 쳐 올라가는 거 그런 거 뛰쳐 들어가서 막 수익 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단타를 안 해요. 저도 그런 단타도 못 하고
그런 단타는 해봤자 손실만 잔뜩 나지.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런 특별한 사람들, 특출난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이 그런 거래량 터진 데 뛰쳐 들어가가지고 그걸 먹겠다고 하는 그런 거 자체가 무모한 짓이고 힘든 것이다. 예, 그래서 맨날 손실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옆집 형은 그런 단타를 안 해요. 편안한 단타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회원님들 매일매일 이렇게 단타로 수익 내는 것도 다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천천히 단타도 뭐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스피드 있게 그렇게 하는 단타가 꼭 정답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뭐 종가 베팅도 단타도 꾸준히 수익 다 잘 나고 있으니까 네, 뭐 다른 유로방에서 손실 보고 있거나 아니면 혼자 주식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거나 그러신 분들은 옆집 형한테 오세요. 예, 옆집 형이 하루에 2%에서 3%는 꾸준히 수익 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보시면은 박스권이라 그랬어요. 박스권 안에 갇혀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이거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이 뭐, 하락이 이렇게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막 전쟁이 터져주면서 이렇게 하락이 되는지, 저도 그게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희한하다. 그죠? 이 박스권 장세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때 전쟁이 터지고 그런다면 그런 일이 어떻게 알고 그렇게 터지냐는 거죠. 그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별의별 일이 다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상승 갔다가 다시 또 지금 하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는 다시 반등 쪽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전쟁에 대한 그런 악재가 점점 해소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제는 좀 월요일 날은 이제 요 21선을 좀 돌파하는 그런 양봉이 좀 나오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강약품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이로써 뭐 요런 데 보면은 저점이 어때요? 저점이 여기서 뚝 떨어지죠. 저점이 여기서 뚝 떨어지면서 갔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이다라고는 볼 수 없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또 저점 보시면은 또 저점이 뚝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자꾸 이렇게 이런 이평선들을 자꾸 두드리죠. 여기서 보면은 61선 한번 첫 때리고 떨어지고 첫 때리고 살짝 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뭐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뭐 타세놀 요 뭐 두통약이죠. 이거 타이레놀 또 타세놀 요런 것들이 이름이 비슷해. 이름이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종합감기약 또 두통약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없어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자꾸 들어오는 모습이 심상치가 않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좀 더 확진자들이 많아지면은 또 상승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요 121선을 뚫어줘야 돼요. 상승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정고점 돌파입니다. 정고점 돌파했지 또 요런데 정고점을 또 돌파를 해야 돼요. 그죠? 돌파해야 되고 여기 121선 요것도 좀 돌파를 해야지 이게 좀 상승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주봉에서도 보면 요런데 지지라인을 깨트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유턴하는 모습이고 그렇다면은 요런데 다시 뚫고 올라가야겠죠. 이 저항대 부분을 뚫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월봉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다시 여기서 좀 거래량이 솟구치면서 단계적으로 뚫고 올라가야겠죠. 5월선 뚫고 요 10월선 또 20월선 이렇게 단계적으로 뚫으면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위로 우상향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를 바로 저점을 깨트리는 순간 이 종목은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한국전력.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요금 인상,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상승을 좀 기대를 했었죠. 예, 아무래도 뭐 계속해서 뭐 좀 영업 손실을 좀 보는 것 같은데, 글쎄 뭐 요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뭐 또 계속해서 뭐 손실나게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또뭐 요금도 인상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뭐 좋아지겠죠, 아무래도. 지금 뭐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밑으로 지금 저점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저점이 계속해서 이탈을 하는 와중에 여기서 좀 상승이 있었어요. 그죠? 상승이 있었지만은 여기 정고점을 돌파는 했으나 그거를 유지를 못했죠. 돌파만 하고 그대로 쑥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돌파가 아니에요. 한번 그냥 올려갔다 내려온 것뿐이지. 이쪽 보면 121선 여기서 저항대를 받으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뚫어야지 올라가는데 뚫지를 못하니까 주가는 빠지고, 그러면은 주가가 빠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밑에 이평선이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지가 나와야 되고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재돌파가 나와야 돼. 그래야지 주가가 살아나요. 하지만은 요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안 되고 그대로 새버린다. 그러면 이 종목은 하락하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가리야, 나가리.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가네. 요런 종목들이 이제 뭐, 아무래도 뭐, 이런 전기의 그런 요금 인상, 요런 것들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다른 걸 또 생각해내겠죠? 아무래도. 뭐, 가정집인 사람들은 지붕에다가 태양열을 올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해서 이 전기를 덜 쓰는 쪽으로 좀 이렇게 자리를 좀 잡지 않을까. 그죠? 태양광 많이 설치할 거 아니에요. 가정집들마다. 그죠? 네, 이 월봉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 요 부분과 요 부분 요렇게 나눠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죽고 다시 또 올라갔기 때문에 얘는 이제 나는 약속을 지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미 얘는 근데 올라갔다가 이미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런 식으로 약속을 지키고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 요 양봉의 시가 자리를 이탈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승 파동은 이미 하락 파동으로 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반전이 일어난다면은 요런 10월선, 10월선까지 좀 강하게 좀 돌파가 나와야지 그나마 좀 상승으로 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CS 베어링. 이 CS 베어링 보시면 뭐 볼 것도 없죠, 요거는. 이거 뭐 저점 보세요. 저점이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저점이 계속 내려가는 종목들은 상승을 해도 볼 것도 없어요. 이건 상승해도 가짜예요. 가짜 상승이다. 주봉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락이 길게 나오니까 유턴을 하는 것 뿐이에요. 또 월봉상에서도 보시면 계속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양봉이 있잖아요. 이 양봉이 의미하는 게 바로 하락이 길게 나오니까 짧은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길게 나오니까 짧은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기니까 짧은 상승이 나오고. 이거예요. 또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풍력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런 에너지 대란, 그죠? 뭐 이런 러시아 가스 또 뭐 우크라이나도 가스 뭐 이런 가스들이 이제 그 주변 나라
유럽 주변 나라에서 러시아 거를 좀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의 그런 셰일가스 뭐 이런 것들 전쟁, 에너지 전쟁이죠. 에너지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런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것들이 주목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른 대안들을 찾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비덴트 네, 이 비덴트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좀 얘는 좀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이제 가상화폐 종목 중에서 좀 힘이 좀 떨어진다. 근데 이 가상화폐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이 지수하고 좀 관련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지수가 하락하면은 경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네, 이 가상화폐 이런 것도 똑같이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전쟁도 터질 대로 터졌고 악재도 해소가 됐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좀 지수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런 종목들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죠? 주봉에서도 많이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떨어지면 다시 또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월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양봉으로 상승했다가 빠졌다가 이제 요 10월선에서 다시 양봉으로 살아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CS 윈도. 네, CS 윈도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런 풍력주들이 이런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런 미국에서 제재를 가냐 못 가냐 아직까지 뭐 그런 뭐 가스 이런 뭐 아니 유로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제재를 아직 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제재를 가하게 되면은 좀 더 상승력의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런 대체 에너지 아닙니까? 대체 에너지 이런 풍력이나 이런 거 이런 쪽으로 태양광 풍력 이런 쪽이 좀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바이든이 참 풍력을 좋아하는데 이 지금 풍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이제 KB금융, 네, KB금융 지금 많이 좀 떨어졌죠? 네, 많이 좀 떨어졌는데, 이런 것들은 또 이 금방 회복돼요. 이렇게 떨어진 애들은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갔다 지금 떨어졌는데, 이제 뭐 이런 지수가 이렇게 개폭락하고 전쟁이 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시 금방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좀 떨어지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런 거. 떨어지면 매수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죠, 이런 것들은. 좀뭐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좀 급하게 떨어지는데, 월봉도 역시 보면은 좀 많이 상승을 했죠.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하락할 때 좀 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아셈스. 네, 아셈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종목 좋게 보고 있어요.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잖아요. 그죠? 여기서 올라갔고. 그럼 이제 요 음봉, 요 시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은 고점이 낮아지긴 했어요. 여기서 고점과 고점이 좀 낮아지긴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고점과 고점이 낮아졌죠. 예, 그러면 여기서 보자고요. 여기서 보면 어때요? 그죠? 여기서 보면 어때? 여기서 보면은 고점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고점이 여기인데 다시 떨어졌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고점이 여기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 다시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카카오뱅크. 네, 카카오뱅크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이거 이제 뭐 전쟁도 터지고 악재가 해소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매우 높다. 네, 카카오뱅크 좋게 보고 있어요. 이것도 그렇고 월봉도 다시 운봉의 시가를 돌파할 가능성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일단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죠.